어머님, 믹스 커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설탕도 많고 첨가물도 많아서 건강에 해로워요. 어머님, 그런 자세로 앉으면 보기 안 좋아요. 다리 좀 모으고 앉으세요. 어머님, 누워 있기만 하시면 건강 나빠져요. 어머님, 조금만 더 움직이세요. 잔소리 좀 그만해. 나 시집살이 시키니? 저는 7개월 전에 집을 정리하고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지내다가 아들이 어머니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사세요라고 해서 결심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도 효자고 며느리도 착한 줄 알았거든요. 어머님 편하게 지내세요. 이런 말도 자주 하고 겉으로는 정말 다정다감한 며느리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지냈는데 점점 며느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평생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살아왔어요. 시집 와서도 시댁 식구들 눈치 보며 살았고 남편한테도 항상 맞춰가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뭔가 트집을 잡아도 내가 잘못했나? 하며 자책하는 성격이었죠. 그런 저의 성격을 완전히 파악한 며느리가 점점 더 심하게 트집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집안일 때문이었어요. 제가 집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죠. 저는 그냥 TV 리모컨을 TV 선반에 놓고 있었을 뿐인데 며느리가 리모컨은 이 서랍에 넣어야 해요. 밖에 놔두면 지저분해 보여요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미안해. 몰랐네. 저는 그냥 사과하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며느리 나름대로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트집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어머님, 물컵은 여기 놔두시면 안 돼요. 컵받침 깔고 저쪽에 놔주세요. 어머님, 신문 보시고 나면 반드시 제자리에 정리해 주세요. 어머님, 화분에 물 주실 때 바닥에 물 떨어뜨리지 마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지적이 들어오니까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나? 이 집에서 나는 손님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두 번째 사건은 음식 취향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잔소리 중에서 정말 가관인 게 또 있었어요. 바로 믹스 커피 때문이었거든요. 저는 평생 믹스 커피를 마셔왔어요. 맥심이나 동서 커피 같은 거 말이죠. 습관적으로 하루에 서너 잔씩 마시는데 며느리가 이걸 못 마시게 하더라고요. 어머님, 믹스 커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설탕도 많고 첨가물도 많아서 건강에 해로워요. 처음에는 그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기특하게도 내 걱정을 다해주네 하면서 고마워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진짜 믹스 커피를 다 치워버린 거예요. 어머님, 앞으로는 원두 커피나 녹차 드세요. 제가 좋은 걸로 사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정말로 비싼 원두 커피를 사왔는데 저는 그 맛이 별로더라고요. 써서 맛이 없고 뭔가 아쉬운 거예요. 어머님, 믹스 커피는 정말 몸에 안 좋아요. 혈당도 올리고 인공 감미료도 들어있고 매일 같은 잔소리를 들으니까 저는 몰래 동네 슈퍼에 가서 믹스 커피를 사다가 방에 숨겨두고 마셨어요. 마치 담배 피우는 사람이 숨어서 피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들켰어요. 며느리가 제 방을 청소하다가 믹스 커피 봉지를 발견한 거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몰래 또 믹스 커피 사셨어요? 내가 뭘 마시든 내 자유 아니야? 안 돼요. 어머님 건강 위해서 안 된다고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70평생 마신 믹스 커피를 못 마시게 하다니. 저는 나이가 들면서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한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닭가슴살 같은 걸 삶아서 간단히 먹는 걸 좋아했는데
며느리가 이것까지 문제 삼더라고요. 어머님, 닭가슴살만 드시면 안 돼요. 다른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하셔야죠. 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 그럼 뭘 먹으면 되지? 제가 식단표를 짜드릴게요. 어머님 나이에는 이런 음식들을 드셔야 해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정말로 식단표를 만들어 왔어요. 아침에는 뭘 먹고 점심에는 뭘 먹고 마치 환자 식단표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마저 제재를 받게 된 거예요. 매 끼니마다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먹어도 될까? 며느리가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세 번째 사건은 제 생활 습관에 대한 트집이었어요. 저는 평소에 다리를 편하게 뻗고 앉는 습관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무릎도 아프고 하니까 소파에 앉을 때 다리를 쭉 뻗고 앉곤 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걸 보더니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런 자세로 앉으면 보기 안 좋아요. 다리 좀 모으고 앉으세요. 아, 그래. 미안해. 저는 또 사과하고 자세를 고쳤어요. 그런데 집에서마저 편하게 앉지도 못한다니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어머님, 또 다리 벌리고 앉으셨네요. 몇 번 말씀드려야 해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지적을 받으니까 저는 집에서도 긴장하고 살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앉아야 하지? 어떻게 해야 트집 안 잡힐까? 네 번째 사건이 제일 가관이었어요. 운동에 대한 잔소리였거든요. 저는 평소에 집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만 하고 가끔 소파에 누워서 쉬는 걸 좋아해요. 나이 들어서 몸도 아프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나타나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또 누워 계세요? 운동 좀 하셔야죠. 운동? 나는 스트레칭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운동이요. 어머님 나이에는 근력 운동이 중요해요. 매일 30분씩은 운동하셔야 해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정말로 운동 계획표까지 만들어 왔어요. 헬스 트레이너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어머님, 오늘 운동 안 하셨죠? 계획표대로 하세요. 어머님, 스쿼트 10개는 기본이에요. 어머님, 플랭크도 해보세요. 정말 헬스 트레이너급으로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편하게 쉬고 싶었을 뿐인데 집에서마저 운동 강요를 받게 된 거예요. 어머님, 누워있기만 하시면 건강 나빠져요. 어머님, 조금만 더 움직이세요. 매일같이 이런 잔소리를 들으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뭘 먹을지, 어떻게 앉을지, 언제 쉴지까지 다 간섭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또 다른 가관은 저한테 집안일을 은근슬쩍 시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어머님 편하게 지내세요라고 했으면서 말이에요. 어머님,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가벼운 일이라도 하세요. 몸을 움직여야 건강에 좋아요. 그러면서 설거지를 제 앞에 가져다 놓더라고요. 이 정도는 가벼운 운동이에요. 어머님, 오늘 날씨 좋은데 빨래 널어주실 수 있어요? 저는 아기 봐야 해서. 아기는 유치원 간 지 오래인데 무슨 아기를 봐요? 그냥 자기는 쇼핑 나가고 싶어서 그런 거였죠. 어머님, 청소기 돌리는 것도 운동이 돼요. 어머님 운동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마치 제가 운동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청소를 시키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님 손목 운동차 양파 좀 썰어주세요. 제가 요리하는데 시간이 없어서요라고 하면서 양파 한 포대를 제 앞에 가져다 놓기도 했어요. 정말 어이없는 건 제가 이런 일들을 다 해줘도 고마워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님이 몸을 움직이셔서 건강해지셨네요. 라고 하면서 마치 제가 득을 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집안일 도와주시니까 저도 여유가 생기고 어머님도 운동되고 일석이조네요. 자기는 편하게 지내면서 저한테는 일을 시키고 그것도 어머님을 위해서라고 포장하는 뻔뻔함이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가관인 건 며느리의 태도였어요. 겉으로는 어머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은근슬쩍 저를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우리 덕분에 편하게 사시는 거죠. 어머니 혼자 계셨으면 이렇게 케어받기 힘드셨을 텐데.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좋으시겠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참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의 태도 중에서 정말 기가 막힌 건 겉으로는 저를 위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들과 통화를 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전화 너무 오래 하시면 목 아파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통화하기 시간 아깝지 않으세요? 친구와의 소중한 대화 시간을 마치 시간 낭비라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며느리가 꼭 나타나서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어머님, 또 그런 막장 드라마 보세요? 그런 거 보시면 머리만 나빠져요. 저는 그냥 재미있어서 보는 건데 마치 제가 무슨 저급한 취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나이에는 교육적인 프로그램 보시는 게 좋아요. 다큐멘터리나 뉴스 같은 거요 싫으셔도 우아하게 늙으시려면 그런 것 좀 보세요. 그러면서 리모컨을 빼앗아서 채널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야, 나 그거 보고 있었는데 라고 하면 어머님, 그런 자극적인 내용 보시면 혈압 올라가요 라고 하면서요. 심지어 제가 드라마 얘기를 친구들과 통화로 하고 있으면 어머님,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 말고 건전한 대화 하세요 라고 끼어들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어르신들이 막장 드라마만 보셔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신다던데요. 제가 뭘 보든 제 자유인데 마치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양 취급하는 게 정말 기분 나빴어요. 70년 살면서 이런 무시 처음 받아봤거든요. 제가 동네 마트에 장 보러 가겠다고 하면 며느리가 꼭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거기 너무 비싸요. 어르신들은 가격 비교를 안 하셔서 바가지 쓰시는 거 아세요? 저는 평생 그 마트 다니면서 사장님과도 친하고 어떤 게 싸고 비싼지 다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머님, 대형마트 가면 훨씬 싸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그런데 정작 대형마트 가자고 하면 어머님, 오늘은 바빠서 안 돼요. 내일 갈게요라고 하면서 계속 미루더라고요. 어머님, 동네 마트는 유통기한도 제대로 안 지키고 야채도 싱싱하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그런 걸 못 보시잖아요. 마치 제가 판단력이 없는 사람인 양 말하는 거예요. 저는 장 보는 경력만 40년인데 말이죠. 심지어 제가 마트에서 산 물건들을 보더니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똑같은 건데 우리 동네보다 500원이나 비싸네요. 제가 말했죠? 그러면서 영수증까지 들여다보면서 일일이 가격을 따지더라고요. 제 돈으로 산 건데도 마치 가계부 검사하는 것처럼요. 정말 기분 나쁘게 어르신들은 경제관념이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는 게 참을 수 없었어요. 겉으로는 다 어머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 자유를 다 제한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가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모시고 있으니까 편하시죠? 혼자 계셨으면 이런 케어받기 힘드셨을 텐데요. 마치 제가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감사해 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위해준다는 명목으로 저를 무력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은혜를 베푸는 척하는 모습이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사실 저는 며느리에게 줄 선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상가 하나였어요.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산 거예요. 월세도 꽤 나오고 위치도 좋아서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곳이었죠. 원래는 며느리한테 이 상가를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착하니까 나중에 이 상가 줘서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기 시작할 때도 며느리가 나를 잘 모셔주면 이 상가를 주자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트집 잡히고 잔소리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한테 왜 상가까지 줘야 하지?
나는 신세지러 온 게 아니라 가족이 되려고 온 건데. 매일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죠. 이 상가는 주면 안 되겠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달에 있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었거든요. 몸이 아픈데도 며느리는 똑같이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고 있는데도 어머님 감기 걸렸을 때 가벼운 운동하면 빨리 낫는다던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냥 누워만 계시지 말고 스트레칭이라도 하세요. 면역력 높아져요. 정말 답답했어요. 70이 다 되어서 아픈데도 운동 강요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마치 제가 게을러서 아픈 것처럼 취급하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감기 걸린 시어머니한테 운동하라고 하고 비타민 사주겠다면서 돈은 저한테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얘는 정말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상가를 팔아버리기로 한 거예요. 며느리한테 주려던 마음을 완전히 접고 그냥 팔아서 제 용돈으로 쓰기로 했죠. 나이 들수록 이런저런 신경 쓰기가 싫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바로 부동산에 연락해서 매물로 내놓았어요. 위치도 좋고 수익성도 좋은 곳이라 일주일 만에 바로 팔렸어요.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어디선가 소식을 들었더라고요. 아마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누구한테 얘기했나 봐요. 며느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상가 파셨다던데요? 응, 팔았어. 어머, 그 상가요? 그런데 그 상가 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그 상가가 며느리 거였대요? 그게 언제 너 거였어? 아니, 어머님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준다고 했어? 주려고 생각한 적은 있지만 준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 며느리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그럼 왜 파신 거예요? 저희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내 상가인데 왜 너한테 말해야 해? 그리고 너한테 줄 생각이었는데 생각을 바꿨어. 왜요? 저 주신다면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왜냐고? 너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하루에도 몇 번씩 트집 잡고 잔소리하고 나를 마치 말 안 듣는 아이 취급하면서 무시했잖아. 어머님, 그건 어머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 닭가슴살 먹지 말라고 했어? 누가 소파에 다리 뻗고 앉지 말라고 했어? 누가 감기 걸렸는데도 운동하라고 했어? 며느리가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럼 무슨 뜻이었어? 나는 너희 집에 신세지러 온 거야? 가족이 되려고 온 거야? 가족이죠. 당연히 가족이에요. 가족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매일 트집 잡고 잔소리하는 게 가족한테 하는 짓이야? 그때 아들도 나타나서 상황을 파악하더니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너 요즘 어머니한테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한 건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거였어요. 주려고 했던 마음 접었어. 그 대신 내 평화를 샀다. 상가 판 돈으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트집 안 잡히게 잔소리 안 들으면서 말이야. 며느리는 완전히 충격받은 표정이더라고요. 아마 상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상가를 받으려고 나를 모시겠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저한테 상가가 하나 더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정말로 작은 상가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소문을 들은 며느리가 완전히 태도를 바꿨어요. 이제는 제가 뭘 해도 절대 트집을 안 잡아요. 제가 닭가슴살을 먹어도 어머님 건강식 드시네요. 소파에 다리 뻗고 누워 있어도 어머님 푹 쉬세요.
심지어 밤늦게 TV를 봐도 막장 드라마를 봐도 어머님 취향 존중해 드릴게요.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어머님께 잘해야 한다. 또 상가 있으시대. 혹시나 또 상가를 팔아버리시면 어쩌나라고 중얼거린다더라고요. 결국 상가 하나로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산 거네요. 돈으로 평화를 산다더니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제서야 진짜 며느리다운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상가 판 돈으로 저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좋아하는 옷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며느리는 가끔 상가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저는 딱 잘라서 말해요. 그 상가는 이미 끝난 일이야. 다시 사려면 내가 돈 벌어서 사. 며느리 얼굴이 굳어지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이미 7개월 동안 충분히 참았거든요. 지금은 정말 편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요. 트집 잡는 사람도 없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요. 물론 며느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니까 오히려 평화로워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너무 착하게만 살면 손해본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특히 며느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참지만 마시고 용기 내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함께 살게 되면 더욱 조심스럽게 서로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상대방이 스트레스 받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배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네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간에 이런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서로 진솔하게 대화해 보시기 바래요. 작은 배려 하나가 큰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거든요.